자, 깝깝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6월에 1월 10일까지 수출액이 15%가 늘었답니다. 왜죠? 아니 왜 늘죠? 아무것도 안 아니 뭘 안 했는데 왜 늘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왜 늘기는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원래 이렇게 짧게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얼마가 늘었는지를 합니다. 살펴보기도 네, 하나요? 합니다. 10일씩 합니다. 10일씩.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이 모두 증가를 했지만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평균 수출액 28억 1천만 달러, 전년 대비 15.0% 증가하면서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은 반도체가 22%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8.4%, 선박이 23.4%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 증가국이 중국 2.9%, 미국 3.9%, EU 14.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 3대 교역 3대장이거든요. 그동안 쭉 줄기만 했었던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EU가 또 급격하게 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렇죠. 앞으로 공급망이라든지 아니 안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한국에 대한 거래를 이제 막 늘려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U도 사실 미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EU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곳으로 늘려야 돼라는 지금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무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그 수출 부진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선도인매라 그래야 되나? 입도선매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은 히토류 전쟁으로 나올 거고 미국은 에너지나 반도체 전쟁으로 나올 거예요. 기술 전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쪽이 지금 합의가 안 돼서 1시간 반을 통화를 해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사실은 꼬리를 내서 25%까지 내릴게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난 싫어라고 중국 버티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요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한국의 특산품들 이른바 반도체 그리고 조선 요런 자동차 같은 요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먼저 선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만 단기간에 될 리는 없습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이제 오버페이라 그래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재고량을 늘리려고 하는 주문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야 이제 우리랑 거래하려면 쟤네들이랑 거래하지 마. 라는 조건을 걸고 나올 때 트럼프가 그거 잘하잖아요. 바이든도 그랬잖아. 아니 내가 지정하는 국가들 말고는 반도체 주지 마, 기계 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처럼 그 장난을 칠 건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에헤 왜 그래 나 그럼 우리 경제 힘들어져 그러면 우리 외교 관계 틈난다니까 내가 좀만 줄여서 줄게 좀만 양만 줄이고 수출은 그래도 명목은 유지를 시켜줘야지 요런 식으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의 작년의 수출보다도 양쪽으로 수출을 다 강화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은 한국과 많은 무역 확대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은 알리백이 있어요. 이거 이제 확대에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요게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아마 유럽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런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썼고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안 했는지 뭐 요런 것들을 증명해내려면은 이거를 보증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은 대선 토론에서부터 아리는 몰랐잖아요. 예, 모르면서 이 새끼가 그 정부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다 깔아뭉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EU에서도 지금 빨리 만날 거라고, 예, G7에서 만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G7에 오는 정상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가지고 알바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는 이재명의 리더십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가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 반 트럼프로 분위기가 딱 갈릴 거다. 그래서 근데 이 반 트럼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인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 지금 있는 그 정상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때만큼 숙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 문제 저희하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저는 줄 서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이례적으로 G7은 의례적으로 만나잖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상의를 하지만 사실 지네들끼리 모여갖고는 서로 주고받을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갖고 실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들은 다 옵저버로 참가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늘 초청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거기가 엄청난 시장이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아프리카 국가가 초청되기도 하고 또는 뭐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초청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유가 큰 잔치 벌려놓고 자기랑 거래택이 좋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네들 유리한 몫으로 뭐랄까 거래를 이어가기 위한 이런 협상인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네들은 다 있는 만큼 있고 서로 비교할 만큼 속사정을 다 아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미국과 독일의 거래가 확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뭐 그 이후에 그 이외의 국가들하고 러시아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연결되는 게 있겠어요. 그냥 지들끼리 노름을 하면서 옵저버를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악플 다는 애들이 그거 옵저버로 가는 거 뭐 중요하다고 주인도 안 돼. 애초에 멤버가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옵저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옵저버도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뭐 리더십도 증명이 되겠지만 G8으로 다음번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G8 정식 회원국으로 승격하자고 하는 제안이 이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G7 그때도 얘기한 거 있었죠. 정상회의 갔을 때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인도가 옵저버로 초청받는 거하고 한국이 옵저버로 초청받는 이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의 초청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갔을 때는 선제적으로 일본한테 갖다 바치면서 무릎 꿇어가지고 나 거기 좀 초청해줘 해가지고 간 술 거였지만 마시러 가고.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이따만큼 리스트를 짜와가지고 화장실 가는 앞에서도 잠깐 붙들고 저희가 사진이라도 좀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메르켈 총리 만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야, 우리 거 이거 좀 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였거든요. 지금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고 한국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마르틴 프랏 EU 통상부총국장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조건 방산산업 관련된 협약이 제일 클 거고요. 카나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잠수함 7대만 만들어주세요.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이외에도 반도체라든지 현재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업 소재 관련된 부분 안에서 더구나 한국에 AI까지 해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하고 어떻게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그쪽에서 먼저 헌심을 쓸 수밖에, 우리 쪽에 뭔가를 내놓으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갑자기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졌거나 갑자기 어디서 막 유전이 튀어나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게 튀어나왔죠. 누구? 이재명 대통령. 그겁니다. 결국은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애초에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스스로 대가리를 꺾고, 아유, 나는 일본 밑에 꼬봉이고, 미국 형님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미국 형님, 바이든 형님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기타도 주신 분이에요. 개목걸이도 주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누굴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국가들 다 보냈잖아. 바이든이 지원해주기로 한 돈 못 받은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받아갔잖아요. 이게 외교인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지금 아마 이제 외교부 직원들 그 현지 공관은 난리 났을걸요? 야, 다 너네 죽었어, 이제. 대통령이 우리한테 약속해준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언제 줄 거야? 이러면 야, 기다려. 우리 지금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그거 못 줄 수도 있어.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 난리예요. 엑스포 때 해준다고 약속했던 거 아이씨. 다 쌩까가지고 다 난리야. 근데 너무 고소한 건 뭐냐면 사우디도 안 줬대. 그게 뭐야? 사우디도 거짓말 친 거야. 사우디는 우리보다 더 많이 준다 그랬거든요. 거의 우리 4배, 5배를 준다고 했대요. 아니, 그걸 비교하면 안 되지. 아니, 거기는 결과라도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우디한테 요구를 한 거야. 니네 우리 차관 주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사우디가 야 지금 기름값이 떨어져갖고 지금 사우디가 재정 적자가 300조야. 니들 줄 돈이 어딨어? 라고 쌩을 까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윤석열의 모질이지 때문에 우리는 엑스포 안에서 좋고 그렇죠. 거기에 이후에 물어야 될 비용들 안 물어서 좋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형이네요. 이러면서 전직 대통령 사형받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튼 이유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로 윤석열이가 계엄이 일으켜가지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전 세계 외신들이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매일같이 빵빵 터트려줬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들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새끼한테 못 받겠는데, 야, 이 새끼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내란 일으켜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대.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난 모르고 내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범죄 행위로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컹철컹 할 거기 때문에 이들도, 예, 이들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 외교관들은 물론 힘들어요. 현실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만 해요. 걔 곧 사형당할 거야.